안녕하세요, 냥니올릭입니다. 오늘은 몇몇 고양이 품종들의 그 성격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 주제는 몇 달 동안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내용들이에요. 왜냐면 이거 자칫 얘기 잘못하면 특정 품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싫어요도 엄청 많이 받을 거고요. 그럼에도 제가 품종 특성에 대한 내용을 계속 고민해왔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얼굴만 보고 샀다가 감당이 안 돼서 아이들이 버려지는 걸 막고 싶거든요. 품종 고양이가 우리나라에 유행을 시작할 초기에 가장 첫 번째로 유행했던 아이들은 러블드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기수는 샴, 그 다음 기수는 페르시안, 그 다음 기수는 벵갈, 그리고 이때쯤 고양이들의 인기가 조금씩 더 높아지면서 그 다음 기수는 품종의 다양성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비를 비롯한 아메숏, 폴드, 터앙 등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먼치킨의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행을 선도하는 품종 기수들은 고스란히 빠르면 다음 해 아니면 2, 3년 뒤에 동물 보호소에서 그 유행을 따라가요. 멀지 않은 어느 날 보호소에 먼치킨이 쏟아져 나오는 그날이 결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품종묘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모든 고양이들은 개묘차를 가지고 있죠. 가령 페르시안은 대체적으로 느릿느릿하고 벵갈은 활발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집사님들은 우리 앤 페르시안인데 완전 날라다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날쌘돌이 페르시안이라고 해도 벵갈들 중에서 날쌘돌이 등급을 가진 벵갈에 비하면 슈퍼 페르시안은 그냥 동네 리그예요. 이렇게 품종묘의 특성이라는 건 아이들의 개묘차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성격, 그 품종들이 가지는 특성을 말해요. 그리고 이런 성격적인 특징들은 아이들이 가진 신체적인 부분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가령 다리가 긴 아이들은 점프를 잘하고 빠르게 뛰는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성격과 연결지을 수 있는 거고요. 다리도 짧고 털도 길고 이렇다면 얘네는 활동성에 신체적인 한계점을 갖게 되니까 빠르고 날쌔기보다는 느긋하고 신중한 성격이 많겠죠. 고양이 품종에 대한 내용들은 좀 오래된 책이긴 해도 엘렌 에드워즈의 고양이 백과사전을 보면 각 품종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Feline Behavioral Health and Welfare 이라는 책을 보면 꽤 많은 품종들의 장단점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품종별로 자주 걸리는 질병뿐 아니라 어떤 품종이 소변 테러를 많이 한다, 어떤 품종이 사람에게 공격적이다, 이런 걸 단정적으로 요약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내용에서 언급의 주의를 기울일 거예요. 아무리 성격 좋은 아이라도 생활 환경에 스트레스가 많다면 문제 행동을 일으키죠. 이 품종은 꼭 이렇다가 아니라 이런 성격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 이걸 조심하셔라 라고 전달하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첫 번째는 페르시안이에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접한 관계 개선 상담 사례를 정리를 해보니까 1,500건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 중에서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품종 중에 하나가 페르시안이에요. 페르시안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합사가 순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얘네가 쌈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합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얘네는 대부분의 경우 공격을 하는 쪽보다는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페르시안이 먼저 공격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얘네가 공격하는 아이들은 자기네보다 덩치가 작거나 비슷한 다른 페르시안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페르시안 아이들은 다른 고양이들만큼 날쌔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접근이나 공격에 더 쉽게 두려움을 느끼고 경계하는 반응을 하게 되죠. 엄청 으르렁거리고 신경질을 내면서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공격하는 아이들은 이런 페르시안의 반응에 더욱 공격력이 강화되고요. 하지만 페르시안 얘네들은 자기네 건들지 않고 귀찮게 안 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평화롭게 잘 지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살면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페르시안은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호기심이 월등하지 않아요. 궁금한 게 그닥 없기 때문에 상황 적응력이 떨어져요. 자기 영역에 커다란 변화를 싫어하고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페르시안은 귀찮은 거 딱 질색이고요.
페르시아는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훈련도 쉽지 않아요. 코터치도 귀찮거든요. 동기부여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집안에 다른 손님들이 왔을 때 그냥 누가 오는갑다 하면서 알아서 슬렁슬렁 피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평탄하게 살아온 일반적인 페르시안이라면 고양이들보다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집에 사람이 왔을 때 굳이 후다닥 숨지 않아요. 그런데 낯선이가 자기 만지려고 하면 하악질을 하거나 그때서야 다른 곳으로 피하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안들 귀찮은 거 딱 질색이거든요. 페르시안이 성격이 차분해서 애교가 엄청 많을 것 같지만 막 엄청 안기고 무릎냥이에 얼굴에 뽀뽀하고 그런 아이들은 그닥 많지 않아요. 그런 과한 애정 표현도 좀 귀찮달까요? 물론 페르시안들도 자기가 먼저 다가와서 애정 표현하고 발라당도 하고 머리도 비벼요. 근데 개냥이라기보다는 좀 더 담백하게 애정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페르시안들과 놀아주실 땐 낚싯대를 위아래로 흔들어서 아이들을 점프를 이끄시기보다는 바닥에 대고 좌우로 쓸듯이 끌어주시거나 리본 등을 끌어서 아이가 걸어다니거나 쫓아오거나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선을 잡으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놀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유독 페르시안을 반려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의 놀이에 신경을 많이 안 써주세요. 왜냐하면 애들 반응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집사님들도 함께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는 아비시니안인데요. 똑똑한 강아지의 대표 주자가 보더콜리라면 고양이들에게는 아비시니안이 있어요. 기억력과 지능이 월등하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아비시니안을 키우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얘네가 얼마나 빠르게 훈련을 습득하는지를요. 꼭 훈련이 아니라고 해도 아비들은 닫힌 문 다 열고요. 호기심도 월등해서 얘네 무슨 탐험가 같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닫힌 문을 열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 보고 뛰어내려 봐요. 그래서 아비들은 질환으로 동물병원을 찾기도 하지만 낙상으로 인한 골절로 입원을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머리가 좋은 아비들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적응력도 굉장히 빠른데요. 그래서 관계 개선 초기에는 아비들은 공격적인 행동이나 과격한 호기심 표시로 아이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나름의 방법으로 관계 적응에도 그럭저럭 잘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합사 초기 힘은 들어도 막상 합사가 완전 힘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대 규모 다묘 가정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아비들은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 넓은 생활 영역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비들은 상황에 따른 특정 행동을 아주 빠르게 습득하고 기억해서 패턴화해요. 아비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 행동은 곧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행동들 중에는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는 행동이에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고양이들 상담 사례의 반 이상이 외동묘 아비시니안이에요. 그렇다고 아비시니안이 공격적인 성격을 가졌냐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비 얘네들 목소리도 엄청 예쁘고요. 애교도 많아요. 착한 강아지 키우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할 때 특히나 샴이나 아비를 키우시는 집사님들이 얘네는 사람처럼 교감이 강하게 된다고 언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왜 아비 중에 공격적인 문제 행동이 많이 목격이 되는 걸까요? 아비들은 활동성이 높고 점프와 스피드가 우수해요. 그래서 얘네는 좁은 원룸 어울리지 않고요. 캣타워 무조건 필요해요. 그리고 사냥놀이 더 열심히 해주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아닌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어릴 때 사냥놀이보다 스킨십에 더 주력을 하셨다면 이렇게 자란 아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아이들로 자라요. 왜냐하면 무료한 아비들은 움직이는 것들과 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냥놀이로 제대로 노는 법을 익히지 못해서 집사님하고 육탄전으로 노는 것에 더 흥미를 느낀 아이들은 집사님이 걸어 다닐 때 달려와서 다리를 물고요. 어떤 아이들은 놀라운 점프력으로 일어나 있던 집사님 어깨를 덮쳐서 오르기도 해요.
손가락을 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들의 이런 장난은 때때로 집사님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런 과정에서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 체벌이나 훈육으로 아이들의 호전적인 성격을 더 부추기게 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벵갈인데요. 앞서 페르시안이 관계 개선에 자주 등장하는 품종묘라고 알려드렸었죠. 벵갈 역시 자주 등장하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벵갈과 페르시안은 상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벵갈은 참견쟁이고요. 집안에 뭔가가 일어나면 꼭 가서 참여를 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벵갈 역시 아비시니안처럼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벵갈 아이들은 좀 더 무모한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앞선 느낌이랄까요? 벵갈 고양이들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집안 문 다 열고 다니거든요. 평소 얘네들의 행동을 보면 무슨 흥미거리가 생기면 일단 가봐요. 굉장히 본능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호전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대장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에 공격을 하는 아이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벵갈 아이들은 자기 영역을 지키는 거에 많이 집중하는 아이들이에요. 벵갈 고양이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많은 수의 벵갈 고양이들이 몰려오죠. 길거리에도 벵갈이 여기저기 나타났고요. 매력적으로 생기고 인기 많으니까 샀다가 감당 안 돼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 하면 떠올리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죠? 고양이는 여유 있고 차분하고 혼자서 도도하고 뭐 그런 것들요. 근데 벵갈 아이들에겐 이런 특징들이 약해요. 얘네 굉장히 활발하고요. 말 거는 것도 좋아하고요. 궁금한 거 참견하고 여기저기 뛰어오르고 심심한 거 못 참아요. 특히나 벵갈 아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토 나올 때까지 놀아주는데 얘가 지치질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벵갈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예민한 구석도 있어서 생활이 불만족스러우면 문제 행동이나 설사 등의 징후를 보이기도 하죠. 벵갈 역시 무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요. 특히나 외동으로 사는 벵갈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벵갈은 산책에 있어서 그 어떤 고양이들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이에요. 고양이 산책에 대한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산책을 포기하시던가 아니면 매일매일 완벽하게 가슴줄, 마이크로칩, 한적한 공원 선택하셔서 아이 잃어버릴 거 감당하고 매일 해주실 거 아니면 집사님의 호기심에 산책 시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벵갈이 너무 매력적인 이유는 얘네 애교가 많아요. 무릎냥이도 많고요. 안겨있는 것도 좋아하는 애들도 많고요. 발라당은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어요. 집사님 퇴근하실 때 현관문 앞까지 달려나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훈련도 진짜 잘하고요. 훈련하면 아비하고 벵갈이 투톱이에요. 그리고 제가 상담한 댁들 중에서는 정말 천사 같은 벵갈 아이들도 많았어요. 다른 아이들과도 다 친하고 활발하고 호기심 많고 심지어 다른 아이들의 싸움을 중지하는 벵갈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벵갈 아이들을 키우시는 집사님들의 공통점은 집안 환경에 캣타워, 푸드토이, 사냥놀이 등을 충분히 마련을 해주시고 생활 환경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절대 벵갈은 다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벵갈은 좀 더 나쁜 점을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벵갈 아이들 너무 많이 버려지거든요. 얘네 이런 대우를 받을 아이들이 아니에요. 정말 매력적이고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벵갈 고양이들이에요. 다시는 벵갈 아이들이 그렇게 무더기로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원래 5가지 품종을 준비를 했는데 내용이 길어져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내용을 다뤄볼게요. 다음 주에는 터키시 앙고라, 러시안 블루, 샴, 스코티시 폴드, 그리고 먼치킨에 대해서 오늘 내용보다는 다소 짧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품종은 아니지만 3세기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